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 유럽 사업팀을 담당하고 있는 전상원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낯이 익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마지막 세션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여기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발표에서 저희 아마존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마켓으로의 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의 또 다른 기회, 즉 마켓플레이스 확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인 유럽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 뷰티 인더스트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유럽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크게 3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유럽의 까다로운 규정 또는 뭐 어떤 세무적인 부분의 네트워크가 부재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상이한 언어에서 오는 그런 리소스의 부담감도 있으셨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국가에 집중을 해서 배송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저희 아마존 코리아와 그리고 아마존 코리아가 그동안 개발해온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 발표는 먼저 유럽 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으실 그런 아마존 유럽의 뷰티 트렌드, 마지막으로 저희 아마존 코리아와 함께 하셨을 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런 트렌드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매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쪽에서 유명한 저명한 업체인 보그라는 그런 그 영국판 기사인데요. 2017년 12월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2018년에 5가지의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K-뷰티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이 기사 내에서는 스카이 로켓이라고 할 만큼 폭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의 하나로서 K-뷰티를 뽑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사, 영국의 일간지인 더 선이라는 잡지를 보면 K-뷰티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2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한국의 화장품은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이 성장세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K-뷰티에 대한 수요는 입증이 된 시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진입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인데요. 바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과 아마존 코리아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조로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은 약 3.6조 달러,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2016년까지 약간 하락세를 보이던 그런 추세가 2017년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한국의 소비재도 2017년 약 20%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그런 카테고리는 바로 뷰티 카테고리인데요. 약 42% 정도 성장을 했고 규모로서는 한 6번째의 카테고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의 유통은 어떠한 형태일까요? 전통적으로 유럽은 굉장히 자국 내에 오프라인 유통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서 비유럽권 국가로는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는 유일하게 아마존이 현재 6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세도 가장 빠르게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또 대변하듯이 비매장형 온라인의 유통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온라인 채널들만 봤을 때에도 구글 또는 다른 어떤 SNS 채널을 제외한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는 각 국가별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아마존이 더 이상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만 신뢰를 받는 그런 채널이 아닌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채널로 점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 간략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n appetite for these sort of products, not just in the US, and Amazon has made it pretty easy for us. From day one, we knew that this was a global branded product. What's the next biggest market to go after? Well, it's Europe. There are huge opportunities in Europe. Everyone is familiar with Amazon in the US. That brand equity also exists in the European market. FBA in Europe took us to the next level. Just one market is not going to be a business that's viable for the long term. You want to be global. You need to research, prepare, execute, and sell a lot. It's time to go global. 네, 동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현재 지금 미국에 입점해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점차 글로벌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시장의 기회를 유럽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연평균 약 28%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780억 유로, 우리나라 한화 기준으로 약 235조 원가량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매출이 약 43% 정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뿐만이 아닌 또 다른 기회를 추가적으로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일까요? 아마존은 전체적으로 14개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단일 지역권으로는 가장 많은 5개의 마켓플레이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5개의 마켓플레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판매를 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아마존 판매자 계정을 통해서 5개 마켓플레이스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실제로는 유럽의 26개국의 소비자들에게 나의 브랜드와 나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월 평균 약 1억 명 이상의 방문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유럽 유통 채널에서 모바일 유통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약 5,500만 정도의 방문자가 모바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마존을 방문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아마존 유럽의 소비자들도 아마존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별로 각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지표들을 저희는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존 내에서의 뷰티 트렌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유럽의 뷰티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아마존과 특정한 브랜드, 특정한 제품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럭셔리 뷰티와 프로페셔널 뷰티의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모든 브랜드, 우리 모든 제품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 컨슈머 뷰티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이제는 다양한 셀렉션을 한 번에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많은 셀렉션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의 플랫폼을 점차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셀렉션들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아마존 내에서 뷰티를 구매하는 그런 이율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국과 독일, 메인 시장인 두 곳에서는 아마존에서 뷰티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선호받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아마존 유럽에서도 K-뷰티 페이지, 즉 한국 전용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브랜드와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로써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고려를 해서 각 단계별로 어떤 제품들이 K-뷰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한국 전용관 이태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마 브랜드 오너로서 하나의 어떤 어려움이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아마존 코리아도 현지에 있는 아마존 유럽 팀과 함께 협업을 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작년 이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에 K-뷰티 위크라고 하는 한국 화장품만을 위한 그런 프로모션 기간들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의 노출과 판매가 일어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유튜브의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제품 사용의 리뷰를 저희 올리고 그 아래쪽에는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마존 링크를 달므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브랜드로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뷰티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재구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브랜드 오너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초반에 어떤 노출과 트래픽을 증가를 하고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 아마존 코리아와 함께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로 입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아마존에 입점을 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신원 확인 절차와 제품의 리스팅을 통해서 내 제품을 발송을 하고 실제로 판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단계인데요. 저희 아마존 코리아에서 여러분들께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매 준비 이전에 내 제품이 어떤 유럽의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고 또는 내가 사업자로서 유럽에 진입을 했을 때 필요한 어떤 세무적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유럽 입점을 사전에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각 언어별로 오는 그러한 리소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의 리스팅 시에 현지화 작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국가로 배송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마존 유럽의 다양한 FBA 방식들을 저희는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리스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전제로 하고요. 나머지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의 다른 언어별로 리스팅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미국에서 현재 판매 중이시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 리스팅을 유럽의 5개국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지원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각 상황에 맞게 저희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마존 유럽의 FBA 방식인데요. 아마 아마존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런 기능이 FBA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특히나 FBA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마 그 커스터머의 경험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어떤 바이어 메시지의 한 90% 정도는 배송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BA를 활용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의 리소스를 전혀 투자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어떤 국가에서 내 제품이 판매가 되고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유럽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개 국가로 배송을 하신 이후에
각 5개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26개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배송을 할 수 있는 EFN 방식의 FBA를 먼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매를 시작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내 제품과 내 브랜드의 수요가 국가별로 좀 검증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창고를 분산시켜서 재고를 발송하실 수가 있는 MCI라는 방식의 FBA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팬 유러피언 FBA라고 하는 방식을 저희는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한 국가로 배송을 하시고 아마존이 수요 예측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 국가별 창고로 분산을 시켜서 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빠른 배송, 정확한 배송에 어떤 장점이 생길 거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송비의 최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 첫 번째 방식인 EFN 방식으로 한 국가로 배송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아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아마존 이제 유럽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유럽 입점을 원하시는 그런 브랜드 분들께는 저희 아마존 코리아 매니저가 각각 맡아서 담당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2019년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마켓플레이스인 일본 시장으로의 기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 일본 팀에서 뷰티 카테고리 담당하고 있는 정건효입니다. 장기간의 연속된 세션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이제 벌써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정보는 많이 얻으셨나요? 제가 근본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기존의 미국을 통해 아마존을 경험하시건 또는 아마존이 처음이시건 간에 과연 아마존 일본으로서의 확장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며 또 어떠한 사항이 궁금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기반으로 약 주어진 제 짧은 15분의 시간 동안 다음의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마존의 일본의 시장의 확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 코리아와 함께라면 그 일본 시장의 확장이 크게 두렵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입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일본 시장이 어떤지에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통계치 자료를 통해서 일본 소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다음으로는 그러면 아마존 일본은, 아마존 재팬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K뷰티 제품들은 어떠한 활약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코리아와 함께 어떻게 일본을 입점하는 것이 전략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이라 함은 저희와 일단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마지막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교류가 깊은 국가입니다. 이런 정성적인 교류 그리고 긴밀함 외에도 그냥 절대 액수로만 봐도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약 GDP 규모가 5조 달러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의 근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보급률을 봤을 때는 약 94%에 달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체 인구를 보면 전 세계에서 5번째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큰 일본 시장의 규모에서 과연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일본 B2C 같은 경우는 상품 분야, 그리고 서비스 분야, 그리고 디지털 분야, 이 세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음식 서비스와 여행 서비스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는 게임 서비스, 게임 산업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많은 뷰티 셀러분들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상품 판매 분야인데요. 상품 판매 분야는 전체 B2C 시장 규모 15조엔, 약 150조 시장 규모에서 절반을 넘는 약 80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단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상품 판매 분야를 좀 더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했을 때 화장품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 비율, 이 슬라이드를 보기에 앞서 전자상거래 비율이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상거래 금액 중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제 그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사무용품 그리고 전자제품 PC와 관련된 부분이 약 30%에 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쪽에서 전자상거래 비율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평균 대비 5.4% 대비 약간 못 미치는 5%의 지금 전자상거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달리 해석을 하면 결국 아직 많은 부분들이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는 아마존 재팬의 잠재적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체 일본 시장의 규모에서 그럼 아마존 재팬, 아마존 일본은 어떤 곳이며 그리고 어떠한 현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는 지난 98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일본 최종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니케이 BP 컨설팅사에서 진행한 브랜드 순위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 재팬은 전체 기업 중에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커머스가 있는 일본 시장에서 이커머스 중에서는 브랜드 평가를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량적으로 보면은 최근 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마존 재팬은 전년 대비 18% 성장을 하면서 매출 규모로서는 약 1조엔, 이를 달리 해석을 하면 일본 최대 유통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 미츠코시 이세탄에 비견될 수 있는 매출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객들이 지금 아마존 재팬을 방문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재팬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아마존 재팬을 방문하는 월 평균 방문자 수는 4,9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를 각 채널별로 쪼개서 보면 PC를 통해서는 약 1,600만, 그리고 모바일과 태블릿을 통해서는 약 3,300만 명의 고객들이 아마존 재팬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마존 재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고객들 뿐만 아니라 아까 오전에 최유진 매니저 그리고 전상욱 매니저가 말씀을 주셨다시피 상품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아마존 재팬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이 주요할 점입니다. 이를 좀 더 달리 보면 이게 아마 아마존 일본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사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일본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다. 근데 만약 아마존 재팬까지 같이 입점을 했을 경우 결국 자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존 고객들이 다시 아마존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아마존 재팬은 기존의 상품을 구매하러 오기도 하지만 상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오고 그 정보를 얻으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들이 많기 때문에 80%가 아마존을 통해서 신규 고객으로서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혀 브랜드를 알지 못하는 기존의 일본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수단으로서 아마존 재팬은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통합된 마케팅 채널 그리고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아마존 재팬의 성장에 앞서서 제가 내부적인 정책 이슈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뷰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로 쪼개보면 모바일 관리와 스킨케어 제품들이 전체 뷰티 스토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 30%의 성장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신규 제품이 많이 등록이 되면서 그런 신규 제품을 구매하는 일본 고객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FBA를 통해서 많은 매출들이 견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서 FBA를 말씀드린지는 제가 추후에 같이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럼 다음으로는 그러면 아마존 재팬에서 K뷰티들은 어떠한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마존 재팬 또한 별도의 한국 화장품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입점 브랜드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많은 뷰티 제품들, 특히 단일 에이신으로서 아마존 재팬 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왕관 표시가 각 뷰티 카테고리에서 그리고 서브 카테고리별로 1위를 한 제품들을 나타내는데요. 최근 10월 같은 경우에는 저 이니스프리 화상송이 그 모공팩이 전반적인 아마존 재팬의 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K뷰티의 위상, K뷰티가 얼마나 아마존 재팬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마존 초이스라고 해서 아마존 제품 자체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존 초이스라고 별도의 딱지를 붙임으로써 해서 최종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구매 행태를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존 재팬에서 K뷰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6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아마존 재팬의 전반적인 뷰티 카테고리는 이 성장세가 FBA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K뷰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FBA를 통한 판매보다는 직접 배송을 통한 판매가 좀 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아마존 입점 전략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마존 일본에서 전략적으로 이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으며 거기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마존 유럽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마존 재팬 또한 동일합니다. 제가 2016년도 일본 시장을 담당을 하면서 특히 많은 뷰티셀러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제가 여쭤보면 첫 번째로는 일본어가 어려운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며 고객 CS는 일본어로 응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으며 어떻게 하면 됐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두 번째로는 아마존 재팬에서 FBA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뷰티 카테고리는 재팬 자체가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려움에 관련해서 현지화 작업, 그래서 일본어 번역과 리스팅 지원을 통해서 뷰티셀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일본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일본 아마존 재팬 또한 뷰티 카테고리는 FBA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보면은 기존의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서 뷰티 FBA를 하는 데서 첫 번째로서 일단 일본어가 가능한 일본 서비스 사업자밖에 없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후생성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비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마존 코리아와 함께라면 일본 FBA를 통해서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저희가 소개시켜드림으로 해가지고 아마존 재팬에서 FBA를 통해서 뷰티 카테고리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더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아마존 재팬은 지금 FBA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과 동일하게 아마존 재팬 또한 FBA를 통해서 많은 성장과 매출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13개 운영센터 그리고 2개 고객 지원 센터에서 지금 FBA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는 도쿄와 오사카 지역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 97%는 이길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일본 고객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문한 제품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는 사실 직접 배송을 했을 때는 우체국이나 다른 배송사를 이용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보류가 되거나 아니면 배송사를 통해서 다시 반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아마존 일본의 FBA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구매자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물건을 받고 싶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품률 그리고 다시 배송사로 들어오는 그럼 주문 건수 또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제가 제품 선정부터 검체 입수 검사 진행 이게 아마존 재팬 특히 일본 시장에서 FBA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각각의 프로세스는 제가 별도로 끝나고 제가 각각 개별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지금 FBA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금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마존 코리아와 연계한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한국어를 통해서 이런 성분표 및 검체 그리고 이런 검사 진행 모든 프로세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엔 리셀러분들과 그리고 브랜드 오너분 모두 다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많은 비용, 제품 하나당 검사받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면 지금은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좀 더 비용을 낮추고 볼륨을 키워서 이 물건 자체를 셀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연결했고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직접 배송으로 많이 제품들을 배송을 했었다면 이제 셀러분들 또한 FBA를 통해 가지고 제품 판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긴장을 해서 좀 더 말이 좀 빨라지고 좀 이랬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 재팬으로의 시장의 확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 코리아와 함께라면 이 진출 전략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마존 재팬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K뷰티의 카테고리는
좀 더 많은 성장폭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그 판매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FBA를 통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셀러분들, 특히 리셀러, 브랜드 오너 상관할 것 없이 좀 더 키울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기존까지 왜 안 이루어져 있는지, 그게 비용이건 아니면 언어 문제건, 근데 그 부분 또한 저희 코리아와 연계한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를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긴 시간 동안 오늘 세션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19년도에 같이 아마존 재팬 입점을 하셔가지고 좀 더 성공적인 매출을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